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은 전부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을 보시지 않고 이 영상만 보셔도 구매대행이 뭔지 그리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구매 대행으로 사업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한 영상들 그냥 썸네일만 제가 모아온 건데 다른 데서 퍼온 영상이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결국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바로 배송을 해주는 형태를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도 구매를 하고 나서 2주일에서 3주일 정도 지나서 제품을 받은 되게 뒤늦게 도착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품을 구매했었던 경우인데요.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좀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구매 대행의 전반적인 것을 알려드리기 전에 인터넷 쇼핑몰의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구매 대행도 결국 온라인 쇼핑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구조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쇼핑을 한다고 하면 오픈마켓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자사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사몰은 현재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품을 샀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상품의 공식 판매처를 찾아서 산다고 해도 그 공식 판매처가 자사몰인 경우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개설되어 있는 공식 판매처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판매할 때 공신력의 차이는 없고요. 자사몰이랑 일반 오픈마켓의 공신력의 차이는 없는데, 오픈마켓이라는 게 고객 접근성 면에서 자사몰보다는 접근성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구매대행도 결국 여기 보이는 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구매 내역이, 그러니까 그 주문 내역이 판매자한테 주문 내역이 전송이 돼요. 그러면 판매자가 그 주문받은 그 제품을 고객한테 보내주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플랫폼 내에다가 주문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픈마켓에서는 주문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중개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판매 중개, 제가 주문 중개라고 해놨는데, 오픈마켓이 중개를 해주고 판매자한테 그냥 봉사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판매한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퍼센트가 이제 수수료가 10%가 조금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를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한번 했어요. 오픈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를 가져가요. 이 오픈마켓 수수료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오픈마켓 중개 수수료가 10%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비싸잖아요. 되게 많이 가져가죠. 이렇게 오픈마켓 운영만 해도 돈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직접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11번가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매출을 찾아보니까 11번가 매출이 1년 기준으로 2024년도에 5,618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1번가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600억 정도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600억이라는 순수익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작년에 티몬 위메프 그리고 인터파크 상태만 보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적자 나서 기업 회생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오픈마켓이 10% 넘게 가져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오픈마켓들, 그 되게 쟁쟁하고 큰 회사들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면 10%가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도 생각은 해요. 다시 이제 오픈마켓 구조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공간에 판매자들은 자기가 판매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업로드해서 상품을 전시를 해놓고, 소비자들은 그 전시된 제품들을 구경하고, 그러면서 오픈마켓은 그냥 중개만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마켓은 말 그대로 그냥 열려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잘 파는 판매자들마다 노하우가 다 다르고, 실제로 판매에 관련된 기술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방식을 돈을 받고 가르쳐주고 뭐 그러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구매 대행은 지금 방금 보셨던 이 프로세스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고객한테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에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쇼핑몰들은 물건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소비자한테 물품을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를 하잖아요. 일반적인 쇼핑몰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는 주문을 받고 나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 판매자 대표님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대표님들이 직접 중국에 살고 계시면 중국에 자기 집 주소로 자기가 직접 제품을 받아서 직접 검수도 한번 해보고 그 검수한 제품을 한국 고객한테 직접 국제 우편으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들은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 거를 한국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곳을 배송을 대신해 준다라고 해서 배송 대행지라고 해요. 근데 줄여서 배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대지 주소를 자기 집 주소처럼 해서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한 거를 그 나라, 그러니까 저는 중국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배송 대행지를 저희 집 주소처럼 해서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 대행지 주소로 물품을 배송을 시켜요. 그리고 배송 대행지에다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 고객한테 택배를 보내달라고, 국제 배송을 보내달라고 요청만 하면 배송을 대신해 주는데, 가격은 중국에서 한국 고객한테 보내는데 무게 단위로 측정이 되고요. 제일 무게가 저렴한 거 0.5kg 이하인 경우에는 5,000원도 안 해요. 생각보다 되게 싸죠.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택배 붙이면 4,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차이가 얼마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해서 보내주는 형태인데, 우리 집 주소로 보낼 수 없으니까 해외에 있는 배송을 대신해주는 업체의 주소를 자기 집 주소처럼 해서 거기로 물품을 받고 거기서 배송 의뢰를 하면 국제 배송을 대신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해외 구매 대행이 운영이 돼요. 프로세스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업로드한 제품을 보고 어떻게 구매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게 해외 쇼핑몰에 있는 그 제품을 그대로 판매자가 국내 오픈마켓에다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요. 해외 쇼핑몰은 중국 쇼핑몰을 사용하는 게 장점인데요. 제가 이유를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이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제조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거의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되게 저렴한 편이라서 타 국가에 비해서 물품의 원가 자체가 저렴하다. 첫 번째는 가격이 타 국가에 비해 저렴한데 특히 한국 쇼핑몰보다 저렴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나마 거리가 엄청 가까운 편이에요. 중국이랑 한국은 그냥 붙어 있잖아요. 비행기로 가도 30분 안에 가거든요.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배송이 타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이 세계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제품을 모두 다 판매할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판매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제품을 최대한 많이 등록하는 거예요. 네. 최대한 많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오픈마켓에다가 내가 판매하는 것처럼 제품을 엄청나게 많이 전시를 해 놓으면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구경을 할 때 내 제품을 구경할 확률이 높아져요. 내 제품을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져서 그러면 판매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해외 쇼핑몰에 있는 그 물품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국내 오픈마켓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만 업로드를 해도 판매가 돼요. 구매 대행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매자가 오픈마켓에 복사 붙여넣기 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작정 상품 업로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트롤리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한 달 검색량이 5만 건 정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등록을 한다고 해보면 이 제품이 지금 국내에 160만 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 1% 수준으로 노출을 한다라고 해도 16,000등으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페이지로 따지면은 400페이지쯤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볼까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은 보긴 보거든요. 매달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트롤리라는 제품을 검색을 하는데 400페이지쯤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0명 정도 이상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팔고 싶으면 최대한 제품을 많이 업로드를 하면 내 제품을 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좀 많이 펼치는, 그물을 넓게 펼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최대한 제품을 많이 업로드를 하는 게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잘 팔리기 위해서는 구매 전환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제품을 구경하러 들어왔을 때 1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의 구매 전환율은 5%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왔는데 50명이 구매를 했다. 그 제품은 구매 전환율이 50%예요.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려면 외국어로 그냥 막 등록하는 것보다 한글로 등록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전략으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올 번역으로 업로드를 하는 게 그나마 낫다예요. 중국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이미지 글자들을 전부 다 한국어로 바꾸는 게 낫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유는 실제로 이 상품들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도 팔리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 번역을 하는 게 실제로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판매를 잘하기 위한 전략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최대한 제품을 많이 업로드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제품을 들어오는 비율은 정해져 있을 텐데 판매가 되는 비율을 높이려면 올 번역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번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미지 번역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거 제가 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는 거. 사람들은 상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잘 없어요.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대표님들한테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상세 페이지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보는지 제가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 90% 이상의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의 글은 전부 다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읽어보고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요. 그래서 번역의 강도, 번역의 정도 이런 거는 100% 깔끔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번역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이 번역이 하는 역할, 그 번역이 하는 역할은 중국어로 만들어진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거부감만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 번역이 하는 역할은 제품의 내용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거부감만을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효율이에요. 물론 상품을 진짜 깔끔하게 번역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포토샵 숙련자가 상품에 있는 그 상세 페이지 이미지 그 중국어를 전부 다 지우고 한국어로 포토샵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는데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업로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수정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포토샵 숙련도에 따라서 이 속도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10개 정도를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체 번역을 하는 툴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매 대행에 상품 업로드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딸깍 한 번으로 모든 이미지를 전부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시장에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AI 자동 번역을 시키게 되면 딸깍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제품의 이미지를 싹 다 한글로 번역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상품 100개 정도 업로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품의 개수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수동으로 포토샵으로 일일이 상세하게 번역을 하는 거, 깔끔하게 번역을 하는 거랑 조금 개발세발 될 수는 있지만 AI 번역으로 해서 거부감만 지워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그 정도의 기대감만 가지고 AI 번역을 하면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상품이 딱 하나만 봤을 때 수동 번역된 상품이 판매될 확률, AI 자체 번역이 된 그 상품이 판매될 확률, 이건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수동 번역은 당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를 번역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미지를 전부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AI 자체 번역은 딸깍 클릭 한 번에 모든 이미지가 싹 다 번역이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역을 싹 다 해서 업로드를 한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AI 번역이 수동 번역보다 전체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AI 번역의 효율이 훨씬 높아요. 월등하게 높고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 될 확률도 수동 번역보다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이미지 자체는 번역은 수동 번역이 깔끔하게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구매 대행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시면 안 되시고 일단은 개수를 많이 해서 판매가 될 확률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게 가장 더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 자체만 보면은 AI 자체 번역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품 소싱을 좋은 걸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구매를 할 만한 거를 내가 찾아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구매대행 업계에서 상품 소싱이라고 하면 몰터리 방식이랑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이 팔았던 거를 좀 관찰을 해서 내가 팔면은 내가 팔아도 상품을 판매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식 때문에 몰터리 방식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몰터리 방식은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몰터리를 하면 좋긴 하거든요. 상품 자체가 판매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서 괜찮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정답까지는 아니고 상품 닭등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상품 소싱기를 사용을 해서 상품 소싱을 할 때 몰터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팔았던 그 제품은 판매가 이미 됐기 때문에 판매 점수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하나, 두 개만 팔렸다 하더라도 한 개, 두 개 정도가 판매가 된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제품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등록을 한다고 해도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수 자체가 다르면 노출되는 위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베껴서 업로드를 한다고 해도 똑같이 판매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해보니까. 물론 나쁜 방법이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반자동 닭등이나 소싱기를 이용을 그냥 병행을 해서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물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도 정답은 아니에요. 반자동 닭등을 하는 방식이랑 상품 소싱을 하는 방식의 그 양 자체를, 반자동 닭등 대 상품 소싱을 3대1 또는 2대1 정도로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3대1, 2대1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지, 반자동 닭등이랑 상품 소싱 방법을 5대1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10대1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1대1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다 괜찮아요. 그냥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매대행 사업에 필요한 것을 제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거고, 구매대행 반자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업로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전에 해외 쇼핑몰에 있는 그 제품을 복사해서 국내 오픈마켓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그거를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다 해줘요, 요새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도 필수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대표님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국내 배송료랑 중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시키는 그 배송료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배송 대행지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상품 소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쓰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요거 세 가지는 조금 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반자동 프로그램은 업로드 효율이 좋을수록 추천드리는데, 처음에 대표님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넘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페이지 자체는 예전에 제가 작년 12월인가 올해 1월 달쯤에 찍어 놨었던 구매대행 반자동 프로그램들을 싹 다 비교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픽투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기능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보시면은 다른데 반값도 안 해요. 거의 반값도 안 하고 1년치 요금을 비교를 하면 월등하게 생각해보시면, 이 요금제를 3개월 쓰는 거랑 이 요금제를 1년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4분의 1 가격에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여기서 추천인 코드 넣고 들어가시면은 15% 추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3개월 쓰시는 것보다 이거 1년 쓰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지금 이 99,000원이라는 요금 자체가 단가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선번역이 돼요, 선번역. 그래서 클릭 딸깍 한 번에 그냥 수집 버튼만 눌러도 그 제품이 싹 다 번역이 돼서 업로드가 돼요. 다른 데는 추가 요금을 지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번역비도 싹 다 무료고요. 물론 이제 유료 회원에 한해서만 번역비는 싹 다 무료이고, 그 제품의 개수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을 얼리버드 요금제로 출시를 해서 99,000원인데, 이게 올해 2025년 5월 15일에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월간 요금으로 하시면 프로 요금제로 했을 때 14만 5천 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1년짜리 요금으로 하시면은 결국에는 135만 원인데요. 연에 135만 원을 월간 요금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은 11만 2,60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요금제보다 월등하게 싸요. 심지어 여기 있는 가격에 비하면 거의 반값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도 괜찮은 프로그램이긴 한데 다른 프로그램에 익숙해지셔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편하게 쓰시는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던 거를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한 게 무조건 장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해서 노출이 상위 1%에서 상위 0.5%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노출되는 순위는 거의 다 비슷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 덕분에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렴한 걸 쓰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픽투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올 번역 기능이 모든 제품에 싹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집과 동시에 완전 선번역이 되고요. 번역이 무제한이에요. 타사인데요. 타사인데 저렴한 편인 그 경우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어요. 다른 타사의 저렴한 번역 요금제거든요. 이게 이미지 장수로 3만 장을 하시면 13만 5천 원이 발생하는데 상품 하나에 이미지 개수가 50장 정도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30에서 50장 정도가 들어가고 상품을 3만 장의 이미지라고 하면 13만 원 정도로 내고 상품을 500개에서 1000개 정도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사용이 다 끝나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래서 올 번역을 모든 제품을 싹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저렴한 편의 요금제를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최소 50만 원의 추가비를 내셔야지 올 번역이 가능한데 픽투셀은 이런 추가 요금이 필요 없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현재는 99,000원 그리고 15일이 지나면은 13만 5천 원에 무제한으로 번역이 돼요. 얼리버드 요금제가 끝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99,000원에 구독을 시작하신 분들은 요금제를 중단하지 않는 이상 얼리버드 요금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얼리버드를 사용하시다가 다음 구독 결제를 얼리버드 구독이 끝나고 나서 결제를 하시게 되면 얼리버드가 끝난 가격으로 결제가 돼요. 그래서 얼리버드 요금으로 시작하시고 나서 얼리버드가 끝나기 전에 계속 결제를 해주시면 얼리버드 요금제 99,000원을 유지하시면서 계속 픽투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금제가 변경이 되기 전에 구독을 해놓고 계시면은 계속 그 요금제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전환이 되기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서 빨리 결제를 하시는 것도 돈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픽투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다른 반자동 프로그램에는 없는 휴대폰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시는데 물론 모든 기능을 100% 싹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휴대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되게 초보 지향적이라서 메뉴 자체가 되게 간편하기 때문에 배우시는 것도 되게 빨리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은 픽투셀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송 대행지를 알아보실 때는 가격이 저렴한지, 왜냐면은 배송이 빠르고 느리고는 거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실제로 써보니까. 근데 가격이 저렴한 편인지, 그리고 파손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고 배송 대행지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배송 대행지는 에이셉이라고 하는 배대지 추천드리고요. 배대지 추천인 코드는 영문으로 탑셀러라고 입력을 하시면 VVIP 등급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월 배송건이 300건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 고객센터로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SVIP 등급으로 바로 또 등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고객 혜택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보험 서비스가 진짜 괜찮은데 150만 원까지 지금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송하려고 하는 그 제품의 가격이 3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추가 요금 없이 그냥 공짜로 배송 가입이 무조건 다 되어 있고요. 150만 원짜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 이게 구간별 보험료 가입 요율이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150만 원짜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2만 원 정도만 내면 15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배송할 때는 무조건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제품을 보내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보험 가입비는 배송 건별 보험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파손보험이랑 배송보험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배송보험 비용은 배송비 지불을 하실 텐데 150만 원 정도 되는 제품들은 배송비가 또 무게가 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많이 나오는 배송비에 비하면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품 소싱을 위한 소싱 프로그램도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셀러라이프라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소싱기 프로그램 회사들이에요. A, B, C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게 어느 프로그램인지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실제로는 상품 몰터리를 하는 그 상품 소싱기 가격 자체가 되게 비싸거든요. 50만 원 가까이 해요. 월 요금으로 따지면 7만 원 정도 하는데, 셀러라이프에서는 셀라 소싱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프리미엄 요금제라서 플러스 요금제라고 되어 있는데, 플러스 요금제라고 하는 걸 구독을 하시면 여기 앞에 있는 프로그램 회사들에서 제공하는 소싱기의 기능을 99% 구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데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왕 소싱기를 사용을 하실 거면은 여기 셀러라이프 소싱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셀러라이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품의 데이터를 보는 역할도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구매 대행 완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상품을 업로드를 할 그 상품을 소싱기가 아니라 상품을 내가 직접 골라보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I사, P사, S사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제일 저렴한 요금제들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하는 역할은 네이버에 존재하는 그 상품의 상품 통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제품들을 보고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셀러라이프에서 플러스 요금제 말고 기본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쓰시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요, 실제로는 이 I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쓸 수 있거든요. 기본 기능만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구매 대행에서는 괜찮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저렴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되게 우수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셀러라이프라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거 쓰라고 추천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구매 대행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에 감도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뭔가 추천을 받으셨으면은 그냥 지금 바로 추천해드리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시고, 구매 대행을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매 대행 무료 강의를 찍어놨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구매 대행 무료 강의를 구매 대행 맨땅 가이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사업자 등록부터 해가지고 오픈마켓에 가입을 해서 판매자로 가입을 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가 되면은 물품을 어떻게 보내주는지까지 여기서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영상만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구매 대행 바로 다 시작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 대행 공략집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도에 계속 찍고 있어요. 아직은 찍는 과정 중에 있어서 완결이 난 게 아니거든요. 중급 상강이 완결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찍고 있으니까 더 심화된 과정을 나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대행 공략집 듣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구매대행을 지금 제 채널처럼 가르쳐 드리는 데가 없어요. 있어봤자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밖에 없고, 다른 채널이랑 제 채널 영상 비교해 보면서 보시면 훨씬 유익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료로 다 오픈해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그냥 따라서 공부만 하셔도 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건 다 여기까지고, 결국에는 제 채널 보시고 구독해달라, 그리고 또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프로그램 추천드리거나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진짜 괜찮은 것만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면 다른 데랑 비교해가면서 괜찮은 거면은 가입하셔서 쓰시고, 아니면 더 다른 데 좋은 데 있어도 쓰셔도 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대행 맨땅 가이드는 초보자분들이,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공부하시면 되시고, 구매대행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대행 공략집이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상 끄시고 구매대행 강의 제 채널에서 찍은 거 들으러 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